엄마, 저 이혼하려고 해요. 찻잔을 들던 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아늑한 거실이었는데 제 한마디로 그 따스함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사모님, 저 태수 씨 아이를 지운 적이 있어요. 15년 전에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박미숙, 올해 55입니다. 30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평생 가장 두려워하던 말을 어머니 앞에서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30년을 생각해왔던 말이었는데 어머니에게는 갑작스러운 소리였겠죠.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저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태수 씨랑. 남편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수가.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낮은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하고 온 길이었습니다. 엄마, 저 진지해요. 이미 변호사도 만나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75평생을 단정하게 사신 분이에요. 늘 옷맵시도 깔끔하고 말투도 조심스럽고 세상의 시선을 누구보다 의식하며 사셨죠. 그런 어머니에게 딸의 이혼이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변호사를 만났다고?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찻잔을 꼭 쥐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면 제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참을 게 뭐가 있어? 태수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28년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게 잘못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절대 믿지 않으실 테니까. 태수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데.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혼을 해? 어머니의 말씀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네, 맞아요. 강태수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술 안 먹고 도박 안 하고 폭력도 안 쓰고. 주변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였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강태수는 달랐어요. 28년간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도 집에선 다정한 남편 행세를 했던 사람. 제가 아파도 괜찮아? 라고만 묻고는 곧바로 그 여자에게 전화하던 사람. 엄마는 모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았어. 결혼 생활이 뭔지, 부부가 뭔지 나는 알아. 너는 그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야. 힘든 시기라고요? 30년이 힘든 시기였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셨어요. 햇살이 어머니의 은발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호함은 여전했습니다. 미수가, 나도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내 아버지하고도 힘들 때가 많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이어진 말은 제게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았어. 여자는 참아야 하는 거야.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운명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렇게 평생을 사신 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남편을 잘 내조해야 한다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저도 그렇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28년을 참았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낯선 향수 냄새가 나도, 주말마다 야근이라며 집을 나가도 다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 저는 엄마와 달라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어머니가 휙 돌아서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뭐가 달라? 너도 여자고 아내고 엄마잖아. 내 딸 지민이 생각은 안 하니? 지민이 이야기가 나오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8살 제 딸 지민이는 오히려 제 이혼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엄마 인생 엄마 거예요 라고 말해주던 딸이었죠. 지민이는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28짜리가 뭘 안다고 이해해?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쉽게 이혼하고 쉽게 헤어지고. 그게 멋진 줄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게 뭐가 있어? 너 지금 30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우리 집안이 뭐라고 손가락질 받겠어? 결국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걱정하는 건 제 행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제 행복보다 남들 시선이 더 중요하세요?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버릇없는 소리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이혼한 여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혼자 늙어가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걸. 딸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상처받을까봐, 외롭게 늙어갈까봐. 하지만 저는 이미 외로웠어요. 30년간 남편 옆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였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외로웠어요. 결혼했지만 항상 혼자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딸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런 말 하지 마. 태수가 얼마나 너를 잘 챙겨줬는데.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선물 사오고 나한테도 효도하고. 그렇게 좋은 사위가 어디 있니? 네, 맞아요. 강태수는 어머니에게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명절마다 비싼 선물을 사오고 어머니 생신 때마다 꽃다발을 들고 오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사위를 믿으셨겠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걸. 엄마가 아는 태수 씨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짜야? 내가 지금 남편을 나쁘게 몰아가려는 거니?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니는 믿지 않으실 거예요. 증거를 들이밀어도 눈물로 호소해도. 왜냐하면 어머니에게는 딸의 행복보다 체면이, 세상의 시선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어디 가려고?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그 작은 손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미수가, 제발 정신 차려.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엄마,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예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혼하면 나는 밖에 못 나가. 세상에 얼굴을 들고 못 다녀. 그 말이 칼처럼 제 등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제 아픔을 봐주시지 않는 걸까요?
엄마, 저도 엄마의 딸이잖아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세요.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지만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앉았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벌써 오빠에게 전화하셨나 봐요. 여보세요, 오빠. 미수가 엄마한테 들었어.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혼 타령이야? 오빠의 목소리도 어머니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나도 사정이 있어. 사정이 뭔데? 매형이 뭘 잘못했다고? 술 먹고 때리기라도 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이혼 사유는 아니잖아요. 오빠는 몰라. 뭘 모른다는 거야? 나도 결혼해서 살잖아. 부부싸움 한두 번 하겠어? 그걸 가지고 이혼하면 세상에 부부가 어디 있니?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빠도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강태수 편이었죠. 미수가 정신 차려. 엄마 속상해 하시잖아. 그리고 매형한테도 미안하지 않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안하다고요? 제가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오빠 끊을게. 야, 미수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이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건가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일주일 후 오빠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생신을 핑계로 모인 자리였지만 사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핸들을 잡은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조수석에 앉은 딸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28살 딸이지만 요즘 들어 저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지만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지민이는 제 유일한 편이었거든요. 외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지민아. 내가 나서면 할머니가 더 속상해 하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봤어요. 남편 강태수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께 드릴 꽃다발과 비싼 한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죠. 우리 부부는 일주일째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가족들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어요. 행복한 부부인 척. 미숙 씨. 태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백미러로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늘 제발 부탁이야. 장모님 생신인데 말썽 피우지 말자. 말썽이라고요? 제가 말썽을 피운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빠, 엄마가 무슨 말썽을 피운다는 거예요? 지민이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태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지민아. 아빠가 표현이 잘못됐네. 그냥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즐겁게 보내자는 거야. 거짓말쟁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8년간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도 집에선 다정한 남편, 가족 모임에선 완벽한 사위 행세를 해온 사람. 오늘도 어김없이 그 가면을 쓸 거예요. 오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고모, 작은아버지 가족들도 다 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만 참자. 어머니 생신이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주변에 친척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태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건넸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사위가 왔네. 이렇게 준비까지 해오고. 수고했어. 당연히 해야죠. 제가 모시는 어머님인데요. 태수의 공손한 태도에 주변 친척들이 감탄했어요. 아이고, 사위 복 터졌네. 요즘 젊은 사위들은 장모 생신에 안 오는 경우도 많은데. 고모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연극이었어요. 태수는 타고난 배우였죠. 미숙이도 왔구나. 어머니가 저를 보셨지만 그 눈빛은 일주일 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일까요? 아니면 실망일까요? 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저는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복 저고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보다 태수가 가져온 꽃다발을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다들 앉아서 밥 먹자. 형수가 식탁을 차리며 말했어요. 넓은 식탁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저는 딸 지민이 옆에 앉았고 태수는 어머니 옆자리에 앉았어요. 언제나처럼 완벽한 사위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님,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태수가 집게를 들고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웠어요.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사위가 참 효자네. 미숙이는 복받은 거야. 고모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저는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미숙이, 너 요즘 살 빠진 것 같다. 무슨 일 있어? 작은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에이, 피곤하긴. 넌 집에서 뭐 하는데? 남편이 다 벌어오는데. 누군가의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집에서 뭐 하겠어. 남편 바람 피우는 거나 지켜보지. 속으로 쓰디쓴 생각을 하는데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는 제 눈을 피했어요. 미숙이가 요즘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상한 생각이라고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숙아, 내가 매형하고 이혼하려고 한다며? 그게 사실이야? 작은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순간 식탁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다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 가족 문제가 무슨 개인적인 문제야? 고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숙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매형이 뭘 잘못했다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태수를 봤어요.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태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께 절을 했어요.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숙 씨가 이렇게까지 나온 건 분명 제 잘못이 있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니야, 태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미숙이가 요즘 좀 이상해진 거야. 어머님, 저 정말 미숙 씨를 사랑합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매형,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오빠가 태수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미수가 매형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뭐가 불만이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웃기는 상황이었거든요.
28년간 다른 여자를 만난 남편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가족들은 모두 그의 편에 서 있고. 불만이요? 오빠는 정말 모르세요? 뭘 모른다는 거야? 저는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운 거겠죠. 하지만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남편이 28년간 바람 폈어요 라고 말하면 가족들이 믿어줄까요? 오히려 제가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수가 어디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피가 없이 하얗게 말라 있었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거짓말 속에서 연극 속에서.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숙이 어머니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좋은 사위를 두고 이혼을 하겠다니. 요즘 여자들이 다 그래.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가족들의 수군거림이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지민이에요. 괜찮으세요? 딸의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지민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울고 있었나요? 저는 그제야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민아,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엄마 편이에요. 딸의 따뜻한 손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28살밖에 안 된 딸이 55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가서 외할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왜 이혼하려는지. 안 돼, 지민아. 할머니는 절대 이해 못하셔.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죠. 엄마가 28년이나 참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지민이는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나갔어요.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외할머니. 지민이가 어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니는 손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외할머니, 엄마는 28년간 아빠의 외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뭐라고? 외도? 오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빠는 결혼 2년 차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28년을 참았어요. 외할머니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수가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저는. 태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셨습니다. 미수가 내게 대답해. 그게 사실이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사실이에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혼은 안 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남편이 바람을 폈으면 더 잘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내의 역할이야. 이혼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외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뭘 더 잘한다는 거예요? 지민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민아, 내가 뭘 알아? 결혼도 안 해봤으면서.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가 바람 피워도 참으셨어요? 그래, 나도 참았어. 그게 여자의 운명이야. 어머니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래, 나도 내 아버지 바람 알면서 참았어. 그래도 가정은 지켰어. 그게 자식들을 위한 거였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아팠다는 걸, 어머니도 힘들었다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 저는 엄마와 달라요. 저는 더 이상 못 참아요. 미수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짐이나 가자. 네, 엄마. 딸과 함께 현관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수가, 내가 나가면 다신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 그 말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나가면 다신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딸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옆에서는 남편 태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오늘 가족 모임에서 그렇게 창피를 당했는데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씻고 누워버렸어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세상에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수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구나. 미안하다.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하지만 미수가, 엄마 말 좀 들어다오. 이혼은 정말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들지 엄마도 알아. 하지만 이혼하면 더 힘들어. 또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미수가, 제발. 엄마가 이렇게 빌게. 부탁이야.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끊을게요. 늦었어요. 미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저는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잘못된 걸까?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수가, 엄마 말 좀 들어라. 이혼하지 마. 점심때쯤 전화가 왔고 미수가, 내가 참으면 돼. 30년을 살았는데 조금만 더 참자. 저녁에도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이혼하면 평생 손가락질 받는다. 다시 생각해라.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오빠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엄마가 매일 우신다. 내 때문에 편찮으셔. 오빠, 저도 힘들어요. 미수가, 가정은 소중한 거야. 매형도 반성하고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봐. 반성요? 오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일찍 들어온 거였습니다. 미숙 씨.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태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할 말 없어요. 미숙 씨,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해 주겠어.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수를 봤어요. 정말요? 응.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으니까. 태수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연기라는 걸.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있어. 역시나.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뭐예요? 재산 분할 없이 깨끗하게 갈라서자. 그리고 지민이 양육권은 나한테. 제 손에서 접시가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뭐라고요? 지민이는 내 딸이야. 당신이 이혼하고 싶으면 지민이는 나한테 둬야지. 지민이는 이미 28이에요. 양육권이 무슨. 그래도 딸은 딸이잖아. 당신이 이혼녀가 되면 지민이도 창피할 거야. 태수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정말 비겁한 사람이네요. 비겁? 나는 현실적인 거야. 당신이 이혼하고 싶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주저앉아 깨진 접시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에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지민이까지 빼앗으려고 하다니.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고 딸 양육권을 포기하라고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그건 너무 불리한 조건입니다. 30년 결혼 생활인데 재산 분할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 따님은 이미 성인이니 양육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유리하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법정까지 가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사모님, 혹시 남편분의 외도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어요. 28년치요.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들, 호텔 영수증들,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28년간 저는 모든 걸 기록해왔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변호사는 파일을 넘기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혼한 여성을 곱게 보지 않으시죠. 그렇겠죠. 하지만 사모님, 그래도 사모님의 인생입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불행하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걷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태수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숙 씨 어디야?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뭐라고요? 저는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30분 거리를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태수가 옆에서 차를 대접하고 있었고요. 엄마, 미수가 왔니?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사위야, 나 좀 미숙이하고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구나. 네, 어머님. 저는 방에 있을게요. 태수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까지 완벽한 사위 연기였죠. 저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미수가.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내 말도 맞고 엄마 말도 맞고. 엄마. 그런데 미수가 엄마는 정말 걱정이 돼. 내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엄마가 알아.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는 저랑 오빠가 있잖아요. 그래도 외로워.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정말 외로워. 어머니는 울먹이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수가 엄마 부탁이야. 제발 이혼하지 마. 참고 살아. 세월이 지나면 다 지나가.
엄마, 저는 이미 28년을 참았어요. 그럼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엄마,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정말 못 참겠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를 막을 수는 없구나. 엄마. 하지만 미수가 엄마는 내 이혼을 인정할 수 없어. 이혼하면 정말로 남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엄마는 이혼을 인정할 수 없단다. 어머니는 일어서셨어요. 저는 급히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이야기 더 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미수가 내 마음대로 해라. 대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해.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하셨어요. 엄마. 저는 뒤쫓아갔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세요? 왜? 그날 밤 딸 지민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을 리 없었지만요. 외할머니가 오셨다며요? 응. 또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어. 지민이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외할머니 말씀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지만 지민아, 엄마도 없이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워.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지민아, 엄마, 나 28이에요.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 지켜드릴 수 있어요. 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라도 버티는구나. 엄마, 당당하게 사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지민이의 응원에 저는 조금씩 힘을 얻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반대해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제 인생은 제가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하세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을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숙 씨, 그러면 법정까지 가야 해. 가죠, 뭐. 28년치 증거가 다 있으니까. 저는 파일을 테이블에 탁 놓았어요.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그 여자랑 주고받은 모든 것들이요. 28년간 제가 모아뒀어요. 태수는 파일을 넘기며 당황했어요.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요. 결혼 2년 차부터요. 그럼 왜 이제야? 참았죠. 엄마 때문에, 당신 체면 때문에, 지민이 때문에.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 받으세요. 방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숙 씨, 미안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28년이나 지나서 하는 미안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28년치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매번 그 문자들을 읽고 영수증을 보고 사진을 볼 때마다 과거의 고통이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미수가 나야. 명숙이 이모. 어머니의 절친 허명숙 이모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명숙 이모와는 오랜만에 통화하는 거였거든요. 이모 어떡해. 내 엄마한테 전화번호 받았어. 미수가 지금 시간 있니? 이모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럼 내가 자주 가던 그 카페로 와. 30분 후에 보자. 전화를 끊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명숙 이모는 어머니와는 다른 분이셨어요. 자유분방하고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분이셨죠. 카페에 도착하니 이모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73이신데도 젊어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밝은색 재킷을 입으시고 짧게 자른 머리가 시원해 보였어요. 이모. 어머, 우리 미숙이. 왔구나. 앉아. 저는 이모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모는 저를 찬찬히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네. 요즘 고생이 많지?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에 다 써 있어. 이모는 따뜻한 카페라떼를 제 앞에 밀어주셨어요. 마셔. 단 게 힘이 된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수가 내 엄마한테 들었어. 이혼한다며? 네, 이모. 잘 생각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잘 생각했다고요? 이모. 미수가 놀라긴. 이모가 내 편이야. 명숙 이모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편이라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내 엄마는 화났더라. 내가 내 편을 든다고.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뭐 뻔하지. 나보고 이혼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혼을 쉽게 생각한다고. 이모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도 이혼하셨어요? 응. 예순에 했어. 지금부터 딱 13년 전이지. 예순에 이혼이라니. 저는 놀랐어요. 그때 내 엄마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사느냐고 자식들한테 욕먹는다고. 그런데 하셨어요? 했지.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이모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수가 이모가 진심으로 말할게. 이혼하고 나서 이모는 진짜 행복해. 정말요? 응. 처음엔 무서웠어. 혼자 사는 게 세상 사람들 시선도.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 대수야. 이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이모 남편도 내 남편이랑 비슷했어.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집에선 날 무시하고 바람도 피우고. 35년을 참고 살았지. 35년이나요? 응. 그런데 60 되던 해에 생각했어. 나 몇 년이나 더 살까? 그래서 계산해 봤지. 길어야 20년? 그럼 그 20년을 또 불행하게 살 거야? 아니면 자유롭게 살 거야? 이모의 말에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많이 했지. 특히 내 엄마가 제일 심했어. 친구 사이도 끊어질 뻔했어. 그런데도, 그래도 했어. 왜냐면 그게 내 인생이니까. 남들 인생이 아니라. 이모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수가 이모가 지금 행복한지 알아?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싶은 거 해. 등산도 가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림도 배우고. 혼자서요? 응, 혼자. 처음엔 외로웠어.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눈물도 났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오히려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
이모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 엄마는 평생 참고 살았어.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미수가 세상이 변했어. 이제는 여자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모. 미수가 내가 지금 두려운 거 이모가 알아. 혼자 사는 게 무섭고 세상 시선도 무섭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이모는 정확히 제 마음을 읽고 계셨어요. 하지만 미수가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해. 이모가 35년을 참았다가 예순에 이혼했잖아. 그때 생각했어. 왜 진작 안 했을까? 라고. 저도. 그럴까요? 그럼. 넌 55이잖아. 아직 젊어.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 30년을 또 불행하게 살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모의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울지 마. 울 시간에 당당하게 살 준비해. 이모는 핸드백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셨어요. 여기 이모가 다니는 모임이야. 이혼한 여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응원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곳이야.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새 출발 여성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나와봐. 너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아. 얘기하다 보면 힘이 날 거야. 이모 고맙습니다. 뭘? 이모가 내 엄마는 못 설득하겠지만 너는 응원할 수 있잖아. 이모는 일어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미수가 당당하게 살아. 아무 잘못 안 했어.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네, 이모. 그리고 내 엄마 너무 원망하지 마. 그분도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이모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편이라고 말해주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니까. 조금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당당하게 살자.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태수는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닌데.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으, 으, 신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거실로 뛰어갔어요. 태수가 소파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태수 씨. 저는 급히 다가가 태수를 흔들었어요. 태수 씨, 정신 차려요. 미숙 씨. 태수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눈빛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태수를 들것에 싣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도 구급차에 같이 탔습니다. 태수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미숙 씨, 말하지 마세요. 힘 아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태수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했습니다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복부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복부요? 네. 내일 아침 CT 촬영하고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들어가고 저는 응급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민아, 아빠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 네. 무슨 일이에요? 잘 모르겠어. 복부 통증 때문에 쓰러졌는데 내일 정밀 검사한대. 엄마,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지민아.
넌 일 끝나고 와. 엄마가 여기 있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필이면 지금 이혼 소송 준비를 막 시작했는데 남편이 쓰러지다니.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밤 9시쯤 태수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병실로 들어가 그를 봤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색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 깨어났어요? 응, 고마워. 병원까지 데려다 줘서.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어요. 미숙 씨, 미안해. 내가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되어서. 괜찮아요. 아프면 병원 와야죠. 냉정한 제 목소리에 태수는 쓰게 웃었어요. 미숙 씨, 우리 정말 끝인가 봐.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검사부터 받아요.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8년. 참 길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미숙 씨, 나 진짜 미안해. 진심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CT 촬영을 받았어요. 저는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지민이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어때요? 검사 받고 있어. 곧 결과 나올 거야. 엄마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1시간 후 의사가 저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지민이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부인 앉으세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간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도 상당하고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종양이요? 네.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악성. 암이라는 뜻이었죠.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정확한 진단은 조직 검사 후에 나오겠지만 일단 3기 이상으로 보입니다. 3기. 저는 의학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그게 심각한 단계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민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그건 치료 경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팎일 것 같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아빠가.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28살 딸에게는 아직 아빠가 필요했던 거죠.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지민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이혼하려던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실로 돌아갔을 때 태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과 들었어요? 제가 묻자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말해줬어. 간암 3기래. 미숙 씨, 미안해. 이렇게 되어서.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8년을 내 곁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이제야 후회하는데. 너무 늦었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밖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미수가 사위가 쓰러졌다며? 지민이한테 들었어. 네, 엄마. 지금 어때?
검사 결과 간암이래요. 3기.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이혼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어가는 남편을 두고 이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대로 다시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신은 왜 저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걸까요? 태수의 암 진단 이후 제 인생은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이혼 소송은 보류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가는 남편을 두고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는 건 제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태수는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더 나빴어요. 암이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민이는 병실 밖에서 울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3개월, 석 달. 태수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태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3개월이지? 네. 태수는 웃었어요.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길래. 석 달이면 꽤 긴데. 태수 씨, 미숙 씨, 이혼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 인생을 또 묶어버렸네.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치료나 잘 받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머니는 태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장모님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태수는 여전히 공손했어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완벽한 사위였죠. 어머니는 태수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사위야, 포기하지 마. 꼭 이겨내야 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창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어요. 어머니는 제게로 다가오셨어요. 미수가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미수가 이혼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지? 엄마, 남편이 석 달밖에 못 산다는데 어떻게 이혼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 저도 알아요. 그럼 됐어. 이제 마지막까지 잘 돌봐줘. 그게 아내의 도리야. 도리.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는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내 마음? 지금 그게 중요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엄마, 목소리 낮춰요. 미수가,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남편이 죽어가는데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이기적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28년을 참았는데 이기적이라고요? 엄마, 전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살긴 뭘 살아. 넌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태수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치료 후 부작용이 심했어요. 구토도 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죠.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태수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몸을 닦아주고. 2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이렇게 가까이서 돌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미숙 씨, 고마워. 태수가 항암 치료 후 누워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나한테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증오하면서도 돌봐주고 떠나고 싶으면서도 곁에 있고. 미숙 씨, 내가 죽으면 자유로워질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 진심이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잖아. 내가 없어지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숙 씨, 28년간. 정말 미안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태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식사도 거의 못했죠. 그날도 저는 병원에 가서 태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후쯤 병실 문이 열렸어요. 면회 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했지만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제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28년간 제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 사진으로 뒤따라가며 수없이 봤던 얼굴. 이정희. 그녀도 저를 알아봤나 봐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기. 정희가 말을 더듬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태수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희 씨. 왜 여기? 태수 씨가 아프다고 해서 병문안 왔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잠깐 나갈게요. 미숙 씨. 태수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여기 와?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이정희였습니다. 우리는 세면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섰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남편을 28년이나.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28년간 제 남편과 함께했던 여자. 증오해야 할 여자.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증오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제 남편이었나요? 제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장난이었어요. 직장 선배였고 친절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저도 그게 나쁜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28년 동안요? 네. 28년 동안. 정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사모님, 태수 씨 아이를 지운 적이 있어요. 그 말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15년 전이었어요. 임신을 했는데 태수 씨가 사모님한테 미안해서 지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웠어요. 저는 세면대를 꽉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5년 전. 그때 저는 남편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었어요. 더 다정해졌고 집에도 일찍 들어왔고. 그게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군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모님 인생을 망쳤어요. 그만해요. 저는 그녀를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15년 전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니. 그걸 지웠다니.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이미 가고 없었어요. 태수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숙 씨,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미숙 씨, 정희 씨가 한 말. 들었어? 네. 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전 일. 나도 평생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돌아서서 태수를 봤어요. 당신은 항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네요. 바람 피운 것도 어쩔 수 없었고, 아이 지운 것도 어쩔 수 없었고. 그럼 제 인생은 뭔가요? 제 28년은 뭔가요? 미숙 씨, 저는 28년간 어쩔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당신 때문에, 지민이 때문에, 엄마 때문에.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미숙 씨,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요. 미안하다는 말로 28년이 돌아와요. 저는 울고 있었어요. 그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수도 울고 있었어요. 미숙 씨, 나 정말 후회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너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저 오늘은 집에 갈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미숙 씨,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 누군가 섰어요. 이정희였습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도 따라 들어왔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정희가 말했어요. 사모님, 저 태수 씨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그녀를 돌아봤어요.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없죠. 하지만 제 마음이었어요. 당신 마음이 뭐가 중요해요? 제 28년은요? 제 인생은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녀를 뒤로 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앉아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남편은 죽어가고 그 여자는 사랑했다고 하고. 나는 뭐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수가 병원에서 연락 왔다. 사위가 갑자기 악화됐다고. 네. 빨리 와봐.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암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태수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미숙 씨. 태수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하지 마요. 힘 아껴요. 미숙 씨.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한다고요? 지금 와서 사랑한다고요? 의료진이 태수를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지민이도 급히 달려왔고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엄마, 아빠 어때요? 중환자실에 있어. 의식을 잃었어. 아빠.
아빠. 지민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수가, 네,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마지막까지 잘 돌봐줘. 그게 아내의 도리야. 또 도리라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제 도리는 누가 챙겨주나요, 엄마?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딸 지민이는 제 어깨에 기대 잠들었고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저는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지민이도 눈을 떴어요. 네, 남편이 어떻게 됐나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언제든 악화될 수 있습니다. 면회는 가능한가요? 네, 10분 정도만 들어가세요.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온갖 기계들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은 너무나 수척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태수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보고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 씨. 왔어. 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악화됐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 태수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말하지 마요. 힘 아껴요. 미숙 씨.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 말 하지 마요. 지쳤어요. 알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미안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8년. 내 인생. 망쳤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미숙 씨. 내가 죽으면 자유로워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진심이야. 너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태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지민이. 잘 부탁해.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장모님. 장모님한테 편지 써놨어. 사물함에 있어. 편지요? 무슨 편지요? 나중에 읽어봐. 제발.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았어요. 너무 지친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이 됐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때요? 지민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너도 들어가 볼래? 네. 지민이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미수가. 네, 엄마. 사위가 많이 안 좋아 보이지? 네. 의사 말로는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고 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불쌍한 사람. 아직 젊은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수가 사위한테 잘해줘. 마지막까지. 네. 그리고 미수가. 네, 엄마. 이혼 이야기는 완전히 잊어버려. 알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달리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며칠 후 태수는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광 반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미수가.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안 와?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태수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호야, 엄마 왔다. 어머니. 태수가 힘없이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됐니? 시어머니는 태수 곁에 앉아 손을 잡으셨어요. 신우이도 오빠를 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한참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수가, 밖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복도로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저를 마주봤습니다. 미수가, 민호가 얼마나 남았대? 의사 말로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해요. 한 달.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미수가, 우리 민호 마지막까지 잘 돌봐줘. 부탁이야.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옳게, 오빠 보험금이랑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아니, 오빠가 이렇게 됐는데 정리는 해야 하잖아.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뒀어? 그런 건 아직. 그럼 빨리 쓰게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신우이의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형님, 남편이 죽어가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옳게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오빠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지혜야. 시어머니가 딸을 꾸짖으셨어요. 미안하다, 미수가. 얘가 말이 좀 그래.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재산 이야기부터 하다니. 그날 저녁 저는 태수의 사물함을 열어봤어요. 태수가 말한 편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물함 깊숙이 흰색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겉면에는 장모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대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읽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상태는 날로 악화됐어요. 이제는 거의 말도 못하고 식사도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태수를 돌봤어요. 몸을 닦아주고 입술을 적셔주고 손을 잡아줬죠.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숙 씨. 네. 고마워.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나 좋은 남편 못 됐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미숙 씨.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했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늦었지만 말하고 싶었어. 사랑한다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운 사람이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한때는 사랑했어요. 알아. 고마워. 태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일 후 태수는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어머니, 오빠, 시어머니, 시누이, 지민이. 우리는 병실에서 태수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눈 좀 떠봐.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오빠. 오빠. 시누이도 울었습니다. 지민이는 제 곁에 서서 아빠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분노, 안도감, 죄책감.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밤 11시 47분.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환자분 심정지입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망 시각 밤 11시 52분. 의사의 선언에 병실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아들, 내 아들. 시어머니가 태수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오빠, 오빠. 신우이도 오빠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아빠, 아빠. 지민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반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주도하셨습니다. 장례식장, 부고 문자, 음식 준비까지. 미수가,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할게. 저는 빈소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습니다. 부인 힘내세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이제 홀로 되셨네요. 고생이시겠어요. 홀로 됐다.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30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가 된 거예요. 둘째 날 저녁 명숙 이모가 찾아오셨어요. 미수가, 이모. 이모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많이 힘들지? 모르겠어요, 이모. 슬픈 건지 뭔지. 당연해. 복잡하지. 미웠던 사람이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이모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미수가 장례 끝나면 나한테 연락해. 이모가 힘이 되어 줄게. 네, 이모. 그때 신우이가 다가왔어요. 옳게 잠깐 나와봐. 저는 이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래요, 형님? 옳게, 오빠 보험금 받으면 우리 엄마한테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네. 아니, 오빠가 엄마 아들인데. 보험금 받으면 좀 나눠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 지금 장례 중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미리 이야기는 해둬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형님, 저 들어갈게요. 저는 신우이를 뒤로 하고 빈소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빈소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태수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태수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수 씨. 저는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행복했나요? 28년간 그 여자와 함께 하면서. 영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죽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이 아까워서였어요. 30년. 제 30년을 돌려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미수가. 네, 엄마. 장례 끝나면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지내. 엄마 괜찮아요. 집에 갈게요. 안 돼. 혼자 있으면 안 돼. 엄마랑 같이 있어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남편 잃은 사람이 어떻게 괜찮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수가, 이제 과거는 다 잊어. 남편도 없어졌고 이제 새로 살아야지. 새로 산다. 그 말이 묘하게 들렸어요. 발인 시간이 됐습니다. 관이 운구차에 실렸고 우리는 장지로 향했어요. 하관하는 순간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민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흙이 관을 덮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이. 장지에서 돌아온 후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텅 빈 집. 남편 없는 집. 30년간 누군가와 함께 살던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가방에서 뭔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흰색 봉투. 태수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어요.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까요? 고민 끝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어요. 태수의 친숙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장모님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펜을 듭니다. 장모님, 제가 28년간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습니다. 미숙 씨는 결혼 2년 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지민이 때문에 28년간 혼자 그 고통을 견뎠습니다. 장모님, 제발 미숙 씨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은 제가 한 것입니다. 미숙 씨는 최선을 다한 아내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장모님, 미숙 씨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위 강태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편지를. 울음소리가 빈집에 울려 퍼졌어요. 장례를 마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빈집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제 정체성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면 태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있었고 거실에는 그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신발장에는 그의 구두가, 옷장에는 그의 옷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치워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미수가 밥은 먹니? 네,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오늘 우리 집에 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엄마 괜찮아요. 집에 있을게요. 안 돼. 혼자 있으면 안 좋아. 당장 와.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조금 이따 갈게요. 전화를 끊고 샤워를 하려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푸석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빛. 이게 나인가?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는데 책상 위에 태수의 편지가 보였어요. 흰색 봉투.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 편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드려야겠어. 어머니 댁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 미수가 왔니? 어서 와. 네, 엄마.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밑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앉아. 밥 먹자.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먹어. 요즘 제대로 못 먹었지? 네. 국을 한 숟가락 떴는데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어요. 엄마. 왜? 입맛 없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어머니는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니? 태수 씨가 엄마한테 남긴 편지예요. 나한테?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으셨어요. 언제 쓴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요. 어머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편지지를 펼쳐 읽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으신 어머니는 편지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미수가, 이게 사실이야? 네, 엄마. 2년 차부터.
알고 있었어? 네. 그럼 28년 동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8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믿으셨어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엄마는 태수 씨가 완벽한 사위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셨을 거예요. 미수가. 그리고 엄마는 늘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이혼은 창피한 거라고. 세상이 손가락질한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28년을.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지민이를 위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수가. 엄마가 몰랐어. 알았다면 달라졌을까요?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는 그래도 참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고 하셨을 거잖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주저앉아 우셨어요. 75평생 저렇게 우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28년이나. 저도 눈물이 났어요. 평생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 미수가.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진심으로. 하지만 엄마가 생각한 행복은 결혼을 유지하는 거였어. 알아요, 엄마. 엄마도 그렇게 배우고 살았거든. 여자는 결혼하면 참아야 한다고. 이혼은 불행의 시작이라고. 어머니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셨어요. 하지만 엄마가 틀렸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어. 내 행복이 중요한 거였는데. 엄마. 미수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어요. 저도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후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엄마. 30년을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미수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엄마는 이제 반대 안 할게. 엄마가 늦게 깨달았어. 여자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내가 행복해야 진짜 효도라는 걸. 어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긴. 엄마가 미안하지. 어머니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미수가,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엄마가 내 명의로 해놓은 통장이야. 조금씩 모아뒀어. 저는 통장을 펼쳐봤어요. 3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원래는 내가 힘들 때 주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구나. 엄마, 이거 너무 많아요. 많긴. 새 출발하는데 필요할 거야.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 어머니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어요. 미수가, 당당하게 살아.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외할머니.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아, 어떻게 왔니? 외할머니가 오늘 오라고 하셨어요. 지민이는 우리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엄마, 외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지민아. 괜찮아. 어머니가 지민이를 불렀어요. 지민아, 이리 와봐. 지민이가 우리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편지를 지민이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지민아, 이거 읽어봐.
지민이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이런 걸. 지민아. 어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내 엄마는 28년을 참았단다. 너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엄마. 지민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몰랐어요. 그렇게 힘드셨는지. 미안해요. 지민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아빠 편만 들었잖아요.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지민아, 넌 엄마 편이었어. 네. 세 여자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와 딸. 세대가 다른 세 여성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울었어요. 한참 후 어머니가 일어나 주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차를 끓여오셨습니다. 자, 이제 그만 울고 차나 마시자.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미수가. 네, 엄마. 엄마가 평생 잘못 살았던 것 같아. 엄마. 아니야, 진심이야. 엄마도 내 아버지한테 바람 맞았을 때 이혼할 걸 그랬어. 하지만 그때는 그럴 용기가 없었지. 어머니는 찻잔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무서웠어. 이혼한 여자라는 딱지가 무서웠고 자식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무서웠어. 엄마도 힘드셨겠어요. 응, 힘들었어. 하지만 참았지. 그게 여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미수가, 넌 엄마처럼 살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행복하게 살아. 네, 엄마. 그리고 지민아. 어머니가 손녀를 보셨어요. 넌 더더욱 그렇게 살지 마. 참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내. 알았지? 네, 외할머니.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 세 여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저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 잘 모르겠어요. 30년을 가정주부로만 살아서. 그럼 천천히 찾아봐. 서두를 필요 없어. 명숙 이모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엄마, 저 명숙 이모가 말씀하신 모임에 한번 가볼까 해요. 명숙이가 뭐래? 새출발 여성 모임이라고 이혼한 여성들끼리 모여서 서로 응원하는 곳이래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가봐.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거야.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나? 네. 명숙 이모도 계시고 거기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으시대요. 어머니는 망설이셨어요. 엄마는 이혼한 사람도 아닌데.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평생 참으면서 사셨잖아요. 같이 가요. 제 말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 엄마도 새로운 것 경험해 보고 싶네. 며칠 후 저는 명숙 이모가 알려준 모임에 갔습니다. 어머니도 함께였어요. 작은 카페에 2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어서 오세요. 명숙 이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모. 미수가 잘 왔어. 그리고 순덕이? 명수가. 어머니와 명숙 이모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순덕아, 온 거 환영해. 나도 이제 배워야 할 것 같아서. 두 분은 포옹하셨어요. 오랜만에 화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됐어요. 한 분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65세에 이혼했어요. 40년을 참다가요. 저는 남편이 죽고 나서 자유로워진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재혼했어요. 70세예요. 늦지 않았더라고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많은 여성들이 참고 살았구나.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30년 결혼 생활했고 최근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28년간 외도를 했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참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딸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돌봤죠. 잘하셨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을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면 돼요. 명숙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미숙 씨,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생에. 어머니도 손을 들으셨어요.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저분의 어머니예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봤어요. 저는 평생 딸한테 참으라고만 했어요. 여자는 그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딸을 28년이나 고통 속에 살게 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니를 불렀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온 건 딸한테 사과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새로운 삶을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수가 고마워. 뭐가요, 엄마? 엄마를 여기 데리고 와줘서. 엄마도 이제 알았어. 여자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엄마. 미수가, 우리 이제 함께 행복하자. 엄마랑 딸이 함께. 네, 엄마.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늦가을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28년의 침묵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지나 이른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매화꽃이 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남편의 식사 준비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을 텐데 지금은 온전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명숙 이모였습니다. 미수가 오늘 모임 오는 거 맞지? 네, 이모. 이 시에 가면 되죠? 응. 오늘은 특별한 손님도 오실 거야. 기대해.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예전에는 늘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만 입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밝은 색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석 달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이미 와 계셨어요. 엄마 일찍 오셨네요. 응. 명숙이랑 커피 마시고 있었어. 어머니는 명숙 이모 옆에 앉아 웃고 계셨어요. 두 분의 우정이 회복된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미수가 앉아. 자리에 앉으니 한 분 한 분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석 달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진 분들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명숙 이모가 입구를 가리켰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정희였습니다. 28년간 제 남편과 함께했던 그 여자. 여러분 소개할게요. 오늘 처음 오신 이정혜 씨예요. 명숙 이모의 소개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희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28년간 유부남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빼앗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혼자예요. 저도 외로워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할 여자였지만 동시에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됐어요. 한 분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수채화요. 70세에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65세예요. 늦었지만 배우고 싶었거든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요즘 작은 꽃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예전부터 꽃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반대해서 못했었어요. 이제는 할 수 있겠네요. 명숙 이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무섭지만 해보려고요. 55세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딸이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희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용서받고 싶어요. 그녀가 저를 봤어요. 특히 사모님께.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28년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거. 정희는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그게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거 알지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도 28년간 미워했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 깨달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건 당신이 아니라 제 선택이었다는 걸. 사모님, 저는 28년 동안 침묵을 선택했어요.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참는 걸 선택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 당신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불행의 책임을 당신한테만 돌릴 수는 없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용서한다는 건 아직은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도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모님, 고맙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면 돼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미수가 잘했어. 뭐가요, 엄마? 저 여자한테 한 말. 성숙했어. 성숙하긴요. 저도 아직 화나는데요. 솔직히 말했어요. 정희를 보니 여전히 화가 났고 미웠어요. 하지만 엄마, 저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제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미수가, 네, 엄마. 엄마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무슨 생각이요? 엄마 인생 말이야. 엄마도 내 아버지한테 바람 맞았을 때 이혼할 걸 그랬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때 그게 최선이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아까워. 내 인생이.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엄마,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제라도? 네. 늦지 않았어요. 엄마도 새로운 거 시작하세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엄마도 뭔가 해볼까? 75세의 새 출발. 좋죠. 저도 응원할게요.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꽃집 계약을 했어요.
집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고 아늑했어요. 엄마, 여기 어때요? 좋은데? 햇살도 잘 들어오고. 어머니와 지민이가 함께 와서 가게를 둘러봤어요. 엄마, 저도 주말마다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지민아. 그리고 외할머니도 가끔 오세요. 함께 일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 할머니도 가끔 올게. 세 여자는 텅 빈 가게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가게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지민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꽃. 어때요? 늦었지만 꽃? 네. 늦게 피는 꽃도 있잖아요. 저처럼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좋아. 그 이름 좋다. 한 달 후 꽃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개업식이었어요. 명숙 이모와 모임분들이 와주셨고 오빠 가족도 왔습니다. 미수가 축하한다. 오빠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오빠. 미수가 오빠가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 몰라줬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개업식이 끝나고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꽃다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장미요. 어머니가 장미를 좋아하세요. 저는 정성스럽게 장미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와, 예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어머니께 효도 많이 하세요. 후회 없이요. 네, 그럴게요. 손님이 나간 후 저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가 만든 제 공간이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이 생긴 거예요. 늦었지만 시작이구나. 저녁이 되어 문을 닫으려는데 또 손님이 들어왔어요. 돌아보니 이정희였습니다. 사모님, 왜 왔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개업 축하드리러 왔어요. 정희는 작은 화분을 건넸어요.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화분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그만 만나요. 서로를 위해서요. 알아요. 그럴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정희는 깊게 인사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작은 매화나무였어요. 늦게 피는 꽃.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텅 빈 침대였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수가 오늘 첫날 고생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푹 쉬어. 사랑한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도 고맙고 사랑해요. 내일 봐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태수 씨. 저는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남긴 편지 덕분에 엄마랑 화해했어요. 늦었지만 고마워요. 달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당신을 용서한다고는 아직 못하겠어요. 28년이 너무 아프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55세에 시작하는 새 인생이요. 늦었지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한 달 후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미수가 엄마도 뭔가 시작하려고. 정말요? 뭐요? 한글 교실. 외국인들한테 한글 가르치는 거. 엄마 멋진데요? 그치? 엄마도 누군가 가르치고 싶었어. 75세의 선생님이 되는 거야. 어머니는 신이 나셨어요. 미수가 엄마가 늦게 깨달았어.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걸.
그리고 여자도 꿈꿀 권리가 있다는 걸. 네, 엄마. 그래요. 우리 딸 덕분에 엄마도 새로운 인생 살게 됐어. 고마워. 엄마.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계절은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꽃집 앞 벚나무에서 꽃잎이 날렸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늦게 핀 꽃도 아름답구나. 지민이가 주말을 맞아 가게에 왔어요.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요? 응, 꽤 많이 왔어.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지민아, 저는 딸을 안았어요. 내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셔서. 모녀는 서로를 안고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꽃집 문을 닫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30년의 침묵, 28년의 아픔.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55세의 봄. 저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해가 지면 다시 뜰 거라는 걸. 그리고 내일의 아침은 더 밝을 거라는 걸. 엄마, 지민아, 그리고 저 자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당당하게. 저는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가슴도 가벼웠고요. 이제야 자유로웠습니다.